안녕하세요. 김진주의 부동산 원포인트 진행을 맡은 김진주입니다. 불이익 탈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프로그램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절세 비법, 거기다가 좋은 부동산을 선별해내는 부동산 안목까지 키우기 위해서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김진주의 부동산 원포인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방송을 다시 보니까 그 외모 순서대로 첫 번째 출연, 두 번째 출연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출연하신 거니까 2등을 하신 건데, 자, 이 외모 순위는 2등이지만 또 이 전문가 부동산을 보는 안목만으로는 1등 자리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출연을 해주신 우리 주정훈 감정평가사님 모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보고 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온감정평가법인 근무하고 있는 주정훈 평가사라고 합니다. 끝인가요? 그 유튜브 부동산은 잭스TV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잠깐 이제 개인 투자하느라고 좀 쉬고 있어요. 자, 오늘은 또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또 해봐야 할 텐데, 첫 번째 주제로 골라주신 게 바로 이 빌라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정해주셨더라고요. 빌라는 저 올림픽대로 타고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는데 중간중간 보면 뭐 고수익 빌라 분양, 뭐 신축 빌라 분양 이런 거 참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 빌라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빌라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빌라란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부터 좀 사전적인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개념을 잡고 들어갈까요? 그 이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이상 정부 증명서에 보시면은 네.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써져 있는 게 빌라입니다. 연립이랑 다세대를 네. 합쳐서 빌라라고 네,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건가요? 보통 이제 4층까지밖에 못 짓기 때문에 좀 낮은 층에 있는 그런 건물들 다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5층부터는 빌라가 아닌 거네요? 5층부터는 이제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규모 면에 있어서 4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연립과 다세대를 합쳐서 빌라라고 우리가 통칭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빌라에 대한 관심은 사실 뭐 꾸준히 있어는 왔죠. 뭐 부동산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빌라, 다세대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로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네. 지난 3년간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 대체제로서 이제 빌라를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빌라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품질이 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아파트에 준하게 그런 마감재나 이런 것들이 좀 고급재를 쓰면서 네. 조금 살만하게 변해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살아도 되겠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것들이 좀 비싸지다 보니까 오래된 빌라를 취득해서 이제 재개발을 노려서 조금 이제 신축 아파트를 가지려는 전략적인 수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네. 뭐 서울에 아파트 웬만한 거 뭐 3, 4인 가구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살려고 하면 거의 뭐 10억 이하에서는 준비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매수하기가.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거를 대체해서 살기도 살 수 있으면서 또 이제 투자 가치도 있는 빌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매수했는데 내 집이긴 하지만 뭐 투자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샀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집이 좀 좋아 보이면 네, 또 가서 이제 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이제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이 정도의 아파트보다 싼 가격이면 살만하겠다 싶어서 그냥 사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조금 이제 면밀히 따져보고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빌라 같은 경우는 내가 가서 보고 이 빌라가 얼마 정도 가격이다. 뭐 우리가 뭐 대충 대파나 뭐 이런 과일 이런 가격은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빌라는 새로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이 이게 얼마 정도 하겠다 이런 거 알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빌라 시세를 5분 내로 아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런 꿀팁이네요. 이거는 여기 대본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제 대본에만 있어요. 네. 이기적이네. 네. 알려주세요. 보통 이제 고기 같은 거는 그램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빌라를 계산할 때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에 써 있는 제곱미터로.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단위예요. 네. 쓰는 단위.
빌라 시세를 파악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하나는 2011년 이전식 빌라를 네, 알아보는 빌라 시세 파악하는 방법하고 네. 2011년식 이후 빌라가 있어요. 네. 2011년식 이전 빌라를 먼저 이제 시세를 파악해 보자면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뭘 되게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엄청 두껍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각 자료가 좀 필요해가지고 네. 그 이제 여기 네이버에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여기 들어가시면 네. 왼쪽에 보면 이제 이게 거래 연도고 네.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전산 공부 보기에 들어가시면 그 건축물 대장 그 이제 신축 연도를 볼 수가 있어요. 네. 2001년식, 뭐 2002년식, 2000년식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 전유 면적, 층수, 이제 거래 가격, 네. 거래 단가 그리고 거래 연도까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보통 거래 단가가 430에서 뭐 360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위아래로 지금 시세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전유 면적에 400만 원 곱하면 네. 대략 이 정도 시세가 되는구나. 이게 요거를 지금 내가 15평짜리다 이러면 15평 곱하기 그렇죠. 헷갈리니까 20평짜리다 네네. 이러면 이제 400만 원. 400만 원이 이제 평당 가격이 아니고 네. 아까 우리 계산했던 제곱미터당 가격. 그러면 우리 3.3제곱미터가 그렇죠. 한 평이니까 네네. 1,200만 원. 그 1,320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3.3이니까 네네네. 이과 출신이세요? 아니요. 갑자기. 네, 그 정도 이제 평당 뭐 1,320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하고 이제 매물 보러 가서 네. 이제 미리 이제 가격을 알고 가면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을 때도 이제 내고하기가 좀 편하죠. 그렇네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2011년식 이전은 끝났고요. 네. 이제 2011년 이후 빌라를 이제 시세를 파악해야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어렵게 돼 있어요. 왜 네. 어렵냐? 그러면 이 발코니 확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2010년 말부터 이제 법이 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건축주분들도 법 개정되자마자 이렇게 발코니 확장해서 지어야지 이렇게는 못하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2011년식 이후부터는 이렇게 다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 네. 2011년 이후의 빌라의 시세는 네.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지금. 이것도 일단은 아까 했던 식으로 네. 이제 뭐 2016년, 17년식 빌라 만약에 구매를 하고 싶다면 그거 이제 한 4, 5년 지난 건데 네. 그 정도 지나면 아직 깨끗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일단은 사례를 정리해서 대략적으로 시세를 파악해 봤더니 한 700만 원 정도? 이거 사례는 어떻게 정리해요? 이거는 그 인터넷에 안 올라와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까 그대로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전유 면적으로 일단은 나눠봐요. 네. 전유 면적으로 나눠보면 7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편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달라요. 그 건축주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네.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격은 실사용이 가능한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등기에는 전유 면적만 딱 표시가 되니까 매매 가격을 전유 면적으로 나누면 단가가 올라가요. 그런 원리.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합쳐서 거래 금액을 나눠야지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렵다. 네.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모든 물건을 이제 네. 도면을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단가를 이제 대충 이제 평균 단가를 알고 간 다음에 그 집을 보고 이제 마음에 들면 네. 계약하기 전에 그 도면은 또 소유자만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나 이해관계 해서 네. 소유자분한테 이제 도면을 좀 떼달라. 아니면 신축 빌라면 분양 사무실에 이제 도면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확장 면적까지 더한 면적이 네. 내가 산정한 요 사례 단가에 들어온다 하면 그때 구매하시면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면은 어디서 떼는 거예요? 도면은 이제 그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떼시면 되고. 그럼 그 집주인 분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주민센터 꼭 혼자 가서 떼오시면 되죠. 집주인이? 네, 난 살 사람이니까. 그냥 안 떼주시겠죠, 집주인이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 사면 되죠. 네. 더 좋은 집이 있을 거다. 그럼요. 네, 항상 부동산은 놓친 물건을 아쉬워하면 안 돼요. 그 명언이네요. 네. 근데 놓친 물건이 사실 제일 아쉬운 거 같아요. 자, 빌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우선 빌라의 시세 파악하는 게 그동안 좀 어려우셨던 분들께 좀 팁이 될 수 있는 것 2011년 이전과 이후는 좀 나눠서 꼭 보셔야 한다는 거. 만약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 빌라가 있는데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우리 주정 감정평가사가 시간 나는 대로 도움 주실 거죠? 네,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이 빌라를
목적에 따라서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사실 빌라는 뭐 투자 목적으로 많이 요즘에도 보고 계시긴 하지만 거주용으로 아파트에 살 돈은 조금 없고 전세 자금도 조금 없어서 이제 조금 저렴하게 거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첫 약간 아파트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전세로 많이 거주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세 거주를 위한 빌라를 볼 때 좀 유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요즘 빌라 전세가 상당히 많이 위험해졌어요. 그 네. 이제 깡통 전세. 허그의 그 제도적인 허점도 있고, 네. 그리고 그냥 본인들이 이제 좀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좀 많이 이제 진화됐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의심해 보셔야 되는 사항은 신축 빌라든 연식이 있는 빌라든 이제 전세를 보러 갔는데 네. 매매도 같이 나온 빌라다. 아. 이렇게 하면 의심을 한번 시작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전세가보다 이렇게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게 맞춘 뒤에 이제 매매를 좀 싼 가격에 하면서 이제 네. 남는 차익분을 자기네들이 이제 파티를 좀 하고. 그게 어떻게 되죠? 전세가 어떻게 매매보다 비싸요? 그 왜냐하면 와. 요즘에 이제 전세 대출이 워낙 이제 금리도 여태까지 낮았었고 맞아요. 지금 좀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견딜 수 있는 그 이자의 양이 네. 좀 많아졌기도 하고 전세 대출 자체가 워낙 잘해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생긴 문제 같습니다. 그럼 먼저 내가 전세를 3억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네. 아직 매매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매매하겠다고 나와서 제가 3억에 계약한 집을 2억 8천에 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제 허락 없이? 세입자 허락 없이? 허락받을 이유가 없죠. 소유권을 넘겨받는데 그러면 제 전세금 너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 요즘에는 이제 보증보험 제도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네. 보증보험이 안 들어지는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보험이 없으면 진짜 세입자는 모르고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네요. 보험이 있어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이제 보험을 이제 들려고 했는데 네. 보험은 이제 대출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이길 날 발생하는데 아. 또 이제 그 하는 날 또 이제 입주하는 날 확정일자 받은 날 이제 갑자기 소유권을 또 바꿔버리면 네. 얼마 전에 그 허그에서 그거 보장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제 얘기 중인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와, 그런 허점을 알고서는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 아예 뭐 이제 그분들은 네.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와, 진짜 네. 대단하신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허점이 있어도 이제 그게 좀 수정되기를 바라면서 예. 이 보증보험은 가입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네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증보험 그 지점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네. 전세 대출을 쓰시면 은행에서 아. 안심 전세 대출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가입이 되면서 진행을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그러면 집주인 허락 안 받아도 돼요? 예전에는 동의가 필요했는데 지금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 이 집주인 못 박을 때도 집주인 허락 받아야 되는데 이거 보험은 괜찮네요. 그렇죠. 네. 그것은 이제 실물을 파괴하는 거니까. 아, 네. 이거는 뭐 집에는 아무 손상을 끼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입자로 전세를 구할 때는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거. 매매랑 같이 나왔는지. 그렇죠. 그거 외에는 또 없어요? 그리고 물이 이제 잘 나오는지 뭐 이런 거. 물이 잘 나오는지. 그런 이제 그 집을 살 때 체크리스트는 네. 이제 매매할 때는 그 어차피 전세할 전세할 때는 때야 뭐 이제 살다 나가는 거니까 아. 불편하면 내가 나가면 되죠. 그러면 집주인이 착한지 안 착한지를 봐야겠네요. 아. 고장났을 때 잘 고쳐주실 건지. 네. 그러면 이제 빌라를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아파트에 거주하기에는 아직 주거 비용이 다 마련되지 않아서 이제 대체제로 빌라를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제일 꼼꼼하게 따져보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점들 좀 따질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실거주용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네. 조금 따져야 되는 항목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조가 네. 그 구조가 좀 괜찮은 빌라를 사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구조가 뭐 엄청나게 다를 건 없지만 그 원룸형도 있고 이제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요즘에는 원룸형은 다중주택이 많이 생겨나면서 네.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졌어요. 네. 다중주택은 거의 다 원룸이니까 아. 그거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제 빌라로서의 그 경쟁력은 많이 잃은 거가 사실이고. 그럼 원룸 별로 안 하는 게 좋은 거네요. 원룸형 빌라는 이제 투자든 실거주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개인이 이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조금 천차만별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맨날 보는 게 이거니까 네. 깜짝 놀란 현장이 있어서 사진을 좀 첨부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화장실인데 이게 메인 화장실이에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샤워하다 보면 막 이렇게 예? 아. 왜 이렇게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자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었나 봐요. 그랬겠죠. 예, 뭐 자리. 요런 이제 딱 집을 보러 가서 네. 본인이 이제 한번 살 집이다 생각하고 한번 동선을 돌아다녀 보시는 것도 주방도 네. 한번 이렇게 가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구조 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 외에 또 이제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제 생긴 건 빌라인데 건축물 대장상 이제 근린생활 시설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원래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런 경우에는 왜 그렇게 만드냐면 세대 수를 조금 줄이고 네. 이제 주차 대수를 좀 아. 이제 적게 받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렇게 설계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요. 걸리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빌라로 살고 있는데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져 있으면 네. 나중에 내 소유자가 내가 네. 산 사람이 그걸 바꿔야 돼요? 뭘 복구해요? 이제 막 주방 떼내고 네. 막 그렇게 하면서 구청에다가 네. 나 근린생활 시설로 쓰는 거다 이렇게 아. 다시 이제 사는 집을 근린생활시설로? 네네네 원상 회복을 한 다음에 네. 근린생활 시설처럼 원상 회복을 한 다음에 그렇게 다시 신고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예전에는 이제 요게 주택보다 가격이 한참 낮았는데 그래서 네. 분양할 때도 가격이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택 대출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품이 좀 더 인기가 더 많아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다들 이제 약간 불법으로 살고 불법으로 이제 사는데 어차피 구청에서 적발 나왔을 때 떼요? 이제 안 열어주면 되니까. 아 문을 안 열어준다고? 네. 이거 구청에서 보셔도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아까 회사 이름 공개하셨는데? 제가 이런 걸 지은 건 아니니까. 그렇구나. 네. 아무튼 뭐 그런 현상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죠.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신다. 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 용도 확인을 네. 꼭 해야 하는 거. 그리고요. 세 번째는 좀 입지가 괜찮은 빌라를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는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맞아요. 황금성이 좀 문제가 그쵸, 되거든요. 그쵸. 근데 지하철역이 이제 좀 가까운 빌라를 사시는 게 아. 나중에 매도 측면에서 좋아요. 네. 지하철역이 좀 멀거나 또 경사지에 위치한 빌라들이 꽤 많거든요. 거기는 이제 땅이 싸기 때문에 네. 업자들이 거기를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그런 데를 구매하시면 이제 나중에 다니기가 힘들어서 잘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네. 언덕 위에 많은 이유가 있었구나, 빌라가. 네. 근데 뭐 이런 정도는 거의 뭐 모든 집을 살 때 동일하게 네.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좀 특별히 빌라일 특별히? 때 신경 쓰여 안 준비해 오셨어요?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성격이 급하시네. 네 번째는 이제 시공의 품질인데요. 네. 이제 요것도 이제 개인이나 영세한 업자가 짓다 보니까 음. 시공이 이제 좀 천차만별이에요. 음. 그래서 9억인 경우에는 네. 만약에 이제 제가 401호 매물을 보고 왔어요. 네. 그러면 일단 좀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 가시고 네. 좀 기다렸다가 다른 호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파트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이제 보통 한 6개월만 살아도 빌라의 문제점을 정확히 그쵸. 캐치하거든요. 그래서 빌라가 보통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누수가 좀 있을 경우도 있고요.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배수관을 좀 잘못 만들면 네. 그 역류하는 좀 문제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서 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개인 업자가 짓다 보니까 좀 재료를 좀 덜 넣은 경우도 있어요. 단열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벽면은 좀 많이 이제 우풍이 많이 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아, 확실하고. 그 인터뷰를 할 때는 꼭 세입자를 잘 만나야겠네요. 집 주인을 만나면 네. 집값 떨어질까 봐 제대로 안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저의 정보를 다 말 안 하고 어. 그냥 이제 여기 좀 살까 한다. 그니까. 근데 옆 402호 사시는 아주머니가 이게 내 집이야. 아. 근데 내 집에 막 이런 하자가 있어요. 집값 떨어지니까 안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세입자를 잘 골라요. 제가 팁을 드렸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그 건축주도 땡땡 건설, 오, 네. 그리고 시공자도 땡땡 건설 이렇게 같네요. 이제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면 집을 잘 지을 가능성이 크다. 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자가 같은 거. 네. 이건 저도 정말 몰랐던 내용이에요. 네. 이제 조금 전문가 같아 예. 보이네요. 네. 더 있죠? 네. 더. 다섯 번째는 이제 불법 확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판넬로 지은 경우에는 사실 이행 강제금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네.
요런 이제 베란다를 주 구조,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올려가지고 분양가를 좀 더 받으려고. 집이 넓으면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불법으로 확장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 좀 많이 나와요. 이제 6번째는 주차장인데요. 네, 중요하죠. 빌라는 주차장이 네. 가장 중요하고 맞아요. 이게 지금 판매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맞아요. 있어서 그 구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차장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나 공용 주차장 이런 데 있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고 네. 신축인 경우에는 이제 그 직접 가서 되는 자주식인지 기계식 주차장이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근데 네. 기계식 주차장은 그 출근 시간에 엄청 이제 또 힘들죠. 러시아워가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축 빌라 얘긴데요. 네. 신축 빌라 이제 보고서는 혹하시니까 많이들 구매하시는데 좀 이제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요즘에도 너무 잘 지어놔서 사실 많이 잘 그 지어놨어요. 금액 들으면 맞다 이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이 비교를 이제 아파트랑 해버리니까 맞아요.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냥 다 싸 보이죠. 그쵸. 예, 빌라 시세가 비싼 이유를 우리가 이제 분양업자들이 리베이트를 많이 받아서 비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 판매할 때도 네. 판매하시는 분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하잖아요. 받긴 받죠. 네. 근데 결국에는 시세에 귀결되는 것처럼 사실은 신축 빌라가 비싼 이유는 그냥 건축주가 비싸게 가격을 매겼기 때문이에요. 네. 뭐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네. 내가 이만큼 받고 싶어. 나는 이만큼 고급 자재를 써서 혹하게 만들 자신 있어.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라서. 근데 제가 지었어도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이 다 같을 거니까. 근데 아마 처음에 그렇게 비싸게 사도 사실 몇 년 살다 보면 그 주변 시세랑 거의 이렇게 비등비등해지잖아요. 그렇죠. 빌라들이. 그래서 네. 한 5년 정도 지난 거 시세와 같이 세월을 나눈 네. 그런 빌라를 사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실제로 거주할 때는 그렇죠. 신축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네. 매수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한 빌라를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께 드릴 만한 조언 다 주신 건가요? 네, 보통 이 정도 체크하시고 사시면 네. 수압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보실 테니까 네. 다른 말씀 안 수압 되게 드렸습니다. 중요해요. 그죠? 맞아요. 그 수도 관 용량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전세 거주하실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하실 분들 이렇게 두 개의 타입을 받고 요즘 들어 이 빌라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세 번째 부류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 뭐 서울에서는 무슨 재개발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이름을 다 외우기도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재개발 예정지나 재개발 지역에 조금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은 빌라를 미리 좀 사놓겠다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떤 점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빌라를 투자로 매매하실 분들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재개발 빌라인데요. 네. 빌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칠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빌라는 대박을 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가격은 항상 이제 뭐 꾸준히 상승해야 인플레이션이 네. 오는 만큼. 근데 그 이상의 상승을 원하신다면 요거 대박은 이거 하나뿐이고. 근데 또 있어요. 뭐야?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대박까지는 아니고 중박 정도 네.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걸까요? 투자 상품인데 네. 그 재개발 지역이 아니더라도 네. 재개발 지역이 아니면 또 새로 건물들을 신축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또 신축 빌라를 지으려면 또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럼 신축 빌라를 지으시는 업자분들이 네. 노리는 땅을 사는 게 좋다. 도로가 북쪽에 붙은 땅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도로가 머리 쪽에 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선 제한에 걸리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이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아. 그 토지 평형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네. 이런 이제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지 지분이 넓고 이런 큰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북도로에 붙은 이제 연립주택 부지 이런 걸 사시면은 투자용으로는 괜찮습니다. 네. 북쪽에 도로가 붙어 있는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층수로는 네. 2층으로 된 오래된 그쵸. 빌라를 왼쪽 사시는 거. 게 좋습니다. 예. 더 허름하고 낮은 거. 네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2층짜리 빌라는 주인이 이제 6명이에요. 지하 2명, 1층 2명, 2층 2명, 6명이고 이렇게 이제 오른쪽 빌라는 4층까지 올라가면 지하까지 해가지고 소유자가 10명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 6명 거만 다 사면 본인이 이제 한 사람의 소유가 돼서 이 건물을 부실 수가 있거든요. 네. 부시고 이제 새로 지으면 2층짜리 부셔서 5층짜리 지으면 수익성이 담보가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신축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게 훨씬 매력적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야 사가요. 아 이런 건 잘 안 네. 사겠네요 사실. 네. 사업적인 이런 건 모습. 아예 안 해요. 아, 네. 아예. 네. 왜냐하면 기본으로는 이제 우리가 단독주택을 부셔서 짓는 것이 가장 맞아요. 편해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한 명이니까. 네. 근데 여기 이게 입지가 괜찮고 그러면 그 신축하시는 분들도 그 수고를 감내해요. 이렇게 입지가 괜찮으면 이 정도 땅을 사서 지을만 하다. 왜냐하면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10명이면은 네. 협의가 안 돼요. 아 네. 그 이제 낙후된 지역에 있는 빌라들도 입지가 괜찮다면 네. 공공 재개발에 편입될 여지도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낙후된 지역에 있는 그 빌라들이 네. 재개발 투자로는 조금 더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아주 마인드가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현장에서 또 이제 빌라를 보고 나면 네. 야,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이제 투자를 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우리 잘된 마음. 아나운서님처럼 네. 역발상하시는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빌라가 재개발 된다 그러면 그래도 한 서울 기준으로 한 네. 4억에서 한 10억 정도 차익을 볼 수 어. 있는 그런 이제 대박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려요 대신에. 그쵸. 네.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나는 좀 이렇게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다. 이런 네. 분들께 적합한 투자가 아닐까. 보통 이제 한 3040 분들은 네. 예, 노려볼만 하죠. 이제 좀 멀리 볼 수 있으니까. 네, 시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저는 3040 분들은 저처럼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네. 많아서 안 되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 세대 분들이 좀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하기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럼 장기적인 건데 시작부터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좀 좋은 걸 잘 골라야겠네요. 아 재개발 상품 중에 좋은 걸 잘 고르는 방법은 네. 따로 있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따로 오늘 안 말씀드려야 해요?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오늘은 그냥 빌라 전반에 대해서 예. 좀 소개를 해주신 거구나. 네. 와 이렇게 역시 유튜버는 다릅니다. 아. 이렇게 다음 회차에 대한 이제 시청자분들의 기대감을 예. 높여놓으시는 거죠. 빌라뿐만 아니라 또 좋은 투자할 만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매번 계속해서 좋은 정보로 도움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인가요? 유튜브는 어떻게 하나요? 알람인 것 같습니다. 네. 알림인가? 세 개 다 꼭 부탁드리고 또 소정의 후원금으로 저희 후원해 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멤버십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저희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는 채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감정평가사님과는 2월 넷째 주에 이제 다시 뵙기로 하고요. 그때는 정말 더 깊은 내용 더 많이 준비해 오실 테니까 오늘 조금 아쉬움이 일부러 남겨두신 걸 것 같아요. 궁금하라고. 근데 사실 이제 주제도 이제 제가 정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주제를 원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아.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좀 했고요. 네. 이제 댓글에 조금 오. 뭐 써주시거나 이렇게 뭘 네, 알고 좋네요. 싶다 이렇게 써주시면 네. 제가 그 부분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저희 맞춤형 부자 되는 프로젝트, 불인이 탈출 프로젝트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 이 주제로 좀 방송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주세요. 너무 어려운 거는 뭐 안 고르실 테니까 주신 댓글 중에 이건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걸로 저희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오비스트 이진우 대표와 함께 여러분 저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Q&A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